반갑습니다. 유튜브의 김충남영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제를 피해야 할 것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제가, 어, 50년 동안 살면서 거의 27년 동안 영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, 느꼈던, 또 최근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,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,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요즘 보면 어떤 강사들이 이런 학원 피해야 한다. 이런 강의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강사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 그 중에 어떤 그 토플 가르치는 여자 강사가 좀 그러니까 유명세를 어, 띠다 보니 음, 학원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학원 피해야 된다. 또 어떤 코드인가 공부법이다.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런 학원 피해야 된다. 이런 영어 강의 피해야 된다.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저도 어, 저도 완벽한 그 사람도 아니고요. 예, 또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. 하나님 빼고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전국의 한 80% 이상 영어 학원, 영어 강의, 강사들, 학교 선생들을 포함해서 다 보면 수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. 문법 수업, 독해 수업, 어휘 수업 보면은 저도 그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.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. 이런 학원 피해야 된다, 이런 강사 피해야 된다,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. 그분들은 정말 강의를 정말 잘 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, 저는. 예.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, 그렇게 썩 잘하는, 강의를 잘하는 분은 아닌데, 이런 학원 피해야 된다, 이런 영어 강의 피해야 된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저도 보면 요즘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또 장점들이 있겠죠. 네, 강의 실력 외에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일타 강사가 되신 것 같은데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겠죠. 하지만 어, 저도 연구하고 이렇게 쭉 보면 본 사람으로서 보면 정말 이분이 정말 일타인가? 하는 분들이 일타고 진짜 일타가 아닌데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데 정말 정말 영어 강의를 잘한다라는 젊은 그런 강사들을 보면서 아니면 또 나이가 드신 정말 실력자 되신 분들이 뭐 부산이나 서울, 목동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인데 정말 실력자인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어, 이분이 과연 일타냐 하는 분들이 또 일타라고 또 각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참 진리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. 음,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다수에 밀려서 그런 정말 영어의 진리, 정말 영어를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. 영어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진리의 종교인데 그게 극소수고 대다수가 이렇게 진리가 아닌 그런 어떤 종교단체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음,
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개인적으로. 어쨌거나 소수인데 정말 잘 가르치는 영어분들이 계십니다.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분들 힘내시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도 모든 영어를 그냥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계속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요. 문법 중독자가 되지 말자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유명한 영어 강사분이 어, 선생님이 계시던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또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저도 옛날에는 문법을 아주 강조한 그런 강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. 근데 또 어떤 강사분들 보면 어,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영어 문법 공부를. 근데 또 수험생들한테는 그렇게 문법을 또 강조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떤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사분도 계시고 한데 어,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어니까 그 나라의 어떤 언어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문법은 그래머 포인트 한 120개, 더 추리면 한 100개 정도, 그 정도 알면 좋은데, 좀 시간이 된다면 저는 좀, 그래도 시중에 나오는 챕터 한 20장 정도 되는 문법서, 뭐, 예전에 문법서들 보면은 문법 책 안에 또 구문이 같이 들어있었죠. 무슨 종합하는 그런 옛날 책들 보면. 근데 요즘은 워낙 책이 잘 나오기 때문에 문법과 구문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나왔죠. 그래서 제가 더 압축을 시킨 게 바로 빨간색, 파란색입니다. 자, 주어, 동사, 목적어, 보호는 핵심이니까 빨간색. 형용사적 수식어, 부사적 수식어는 파란색. 이렇게 저는 색깔의 이분법. 문법 지식을 몰라도, 구문 지식을 몰라도 문장 구조를 빨간색, 파란색으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. 27년의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숙지하셔서 제 영상을 통해서 숙지하셔서 영어 문장에 적용을 해 본다면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또 뭐 학부형이나 수험생들 중에 뭐 수능 영어 어법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는데 어법 공부, 문법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챕터 20장 정도에 되는 뭐 동사편, 품사편 이런 것들을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영어의 어떤 규칙들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 추리면 그래머 포인트 120개, 뭐 100개 정도 되는 시험이 잘 나오는 문법들이 있습니다. 수능 어떤 그 영어 독해, 보면은 어법도 그렇고요. 뭐 공무원 영어 문법, 뭐 편입 영어 문법 이런 것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냐 준동사냐 골라라. I love you 해야 되는데 love 자리에 to love 쓴다든지 loving 뭐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준동사를 쓰면 안 되죠. 그게 랭킹 1입니다. 그 다음에 뭐 I냐 PP냐 뭐 분사 묻는 거 예전에 많이 나왔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병렬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머 포인트 120개를 숙지하는 거. 그 다음에 뭐 선택지 중에 B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정답을 고르는 거죠. 그래서 문법, 어법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
자,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 독해 수업이 해석 수업이냐. 자, 거의 뭐 영어 독해 수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이게 영어 독해 수업이죠. 우리가 아는. 근데 영어 독해라는 게 뭡니까? Reading Comprehension이죠. 영어로 글을 읽고 해석하고 제일 중요한 게 comprehension, 이해하는 것이죠. 어, 그런데 우리는 리딩만 하고 있습니다. 해석, 번역만 하고 있죠. 정말 그 독해 지문 속에서 단락이라는 그 단락 안에서 그 도입부에 아니면 도입부 밑에 주제문에 중심 소재가 뭐냐? 그 중심 소재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, 그 중심 내용이죠. 그걸 우리가 더한 게 주제문이고요. 그 주제 설정은요, 그죠? 그 중심 소재가 너무 강범위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좁혀야 됩니다. 어,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주제 설정이라고 하고요. 주제 설정을 통해서 그 요지를 뽑아냅니다. 그 요지라는 거. 자, 요즘 뭐 또 주제문이 요지문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제문하고 요지문은 또 다릅니다. 공부를 해보시면, 독해 원리 공부를 해보시면 주제문은 말 그대로 중심 내용 플러스 중심 소재 플러스 중심 내용. 근데 그 주제문 자체에 그 필자의 어떤 생각,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주제문이면서 요지문이 되겠죠. 그런데 그 필자의 생각이 빠진 주제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죠. 필자의 생각이 빠진 주제문이 있고요. 필자의 생각이 담긴 주제문이 있습니다. 그때는 바로 그 주제문이 요지문이 또 되겠죠. 이런 거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막 뒤섞었습니다. 막 가르치는 분이 이 주제문인데 또 요지문이라 해서고 뭐 제각각입니다. 보면 그 다음에 요지를 바탕으로 제목을 설정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해라는 것이 이 해석, 구문상의 해석 번역이 아니고요. 필자가 어떤 중심 소재를 통해서 어떤 중심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, 그다음에 요지는 뭔지, 주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, 어, 그다음에 요지를 바탕으로 제목의 설정이 또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대입 파악을 묻는 주제, 제목, 요지 문장.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문장에서 핵심 소재, 중심 소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. 그 중심 소재 A라는 것이 나오면요. 이것이 A-로 상술 순접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락의 글이 되든지 아니면 역접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글의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. 독해에서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독해 어떤 수업 그다음에 문법 수업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좋은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어, 공부라는 것은 어, 자기가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들어봐야 됩니다.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. 남들 말 듣지 마십시오. 자기가 들어서 판단하면 됩니다. 그게 맞는지 그런지. 그리고 대다수가 바라는 그런 걸 너무 쫓지 마십시오. 자기 줏대를 가지고 어,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. 이게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. 그렇게 판단하셔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.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와의 싸움, 인내고요. 반복하는 겁니다.
그래서 강사들이 요즘 말하죠. 해독수를 많이 늘리는 거 중요합니다. 네, 반복이 결국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다. 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공부에서 반복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권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